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호사카 유지 교수, 연구소장입니다. 그리고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김경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정된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일본의 군사 재무장이라든가 우경화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은 1차적으로는 북한을 빌미로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1998년 8월 30일 대포성 미사일 발사 시험. 그게 이제 겉으로의 빌미가 됐다가, 그러한 그 흐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98년 이후로부터 일본의 방위백서, 우리나라는 국방백서겠죠. 그 흐름을 보면 이제 표면적으로는 북한으로 했다가 이제 점점 중국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그 방공식별구역도 선포를 하고 이러니까, 여태까지 조용히 그 재무장과 우경화를 이 띄엄띄엄 진행해 오던 것을 아베 정권 2차에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1차 내각 때도 일본의 방위청이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기상청이나 그런 차관급입니다. 그게 방위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담당 총리가 아베였고요. 그걸 바꾸는 일본의 동경 한복판에 있는 이치가의 자위대 본부에서 자위대를 직접 사열했던 사람이 아베 전 지금 총리입니다. 그때부터 전조가 보였군요. 네. 원래 또 가문도 좀 그렇고요. 네. 그 외할아버지가 전범으로 분류된 기시 노부스케. 그 아버지는 또 아베 신따로 외무장관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범으로 분류된 외할아버지가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가계적으로도 정당성을 확보하고 싶은 가족적 욕망도 있겠죠. 자, 우선은 지지율 회복 때문에 그랬다는 게 조금 전 박철원 특파원 분석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는 우경화 행보를 하고 있는 아베가 다음 카드는 대체 뭘 꺼내들 것인가? 이게 참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카드 내놓을 것 같습니까, 또? 사실상 이번에, 오늘이죠. 오늘은 취임 2주년이 시작되는 날이고, 취임 1주년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2년째가 시작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아베 내각 2년째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2월 22일은 일본 쪽의 독도의 날, 다케시마의 날입니다. 공약으로서는 그 행사가 지금까지 지방 시마네현에서만 행사가 되었는데 그것을 도쿄에서 하고 국가 행사로 올리겠다. 그게 공약입니다. 그것을 아마 진행시킬 것이고 그리고 후반기에 개헌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이 문제를 본격화시킬 것이고요. 그 카드로서 특히 개헌 문제는 개헌 말씀하시죠. 개헌 문제는 헌법 제9조 바로 군대를 부활시키겠다라는 그러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 같은 신사에 간요들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야스쿠니 신사 계속 가면서 근민묘지도 아닌데 근민묘지다라는 식의 인식을 일본 국민들한테 강하게 계속 주는 그러한 전략으로 지금부터 그러한 전략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두 분 말씀 좀 더 듣기 전에 이 야스쿠니 신사라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이냐? 내부를 사실은 자세히 본 적이 저도 없었는데 얼마 전에 조금 전 보도했던 박철원 특파원이 내부를 상세하게 촬영을 한 것을 보고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문제가 되는구나라고 저도 다시 한번 인식을 했었거든요. 그때 리포트 잠깐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계속 두 분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일본이 지난 과거 일으킨 온갖 침략 전쟁에서 사망한 246만 명의 전몰자의 혼을 기리는 곳 야스쿠니 신사.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에 있는 8만 천여 개의 신사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정문을 들어서면 일반인 참배 장소인 배전과 신을 모신 본전, 그리고 신들의 영세부를 보관하는 영세부 봉안전 등 주요 시설이 9만 9천여 평의 면적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내에 자리한 유시우칸이라는 전쟁 박물관은 신사의 본질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층 홀에 들어서자 카미카제 특공대가 몰았던 제로 전투기와 야포 등 전쟁 장비들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군인 개개인이 남긴 유품들을 전시하며 국가를 위한 헌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할 뿐입니다. 일본인 관람객들은 어느새 일본이 전쟁을 통해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해방시켰다는 잠꼬대 같은 자화자찬의 역사에 빠져듭니다. 日本の戦前の戦争を全て正しいものだと、そういうふうにしてありますよ。で、それは日本の戦後の世界に向かった誓いと違うわけです。 특히 야스쿠니 신사에는 국내외 비판에도 불구하고 1978년 몰래 합사된 A급 전범을 위한 특별 전시실도 버젓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조 히데키 등 7명의 육군 대장을 비롯해 14명의 A급 전범들이 순난자라는 이름으로 합사되어 있음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今永久戦とはないんですよ。どんな立場であれ亡くなった方に対してはね、やはり心から哀悼の気持ちを捧げる。 전쟁으로 인한 일본인의 죽음만 기억하게 하는 야스쿠니 신사에 누가 왜 전쟁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서 A급 전범을 따로 떼어낸다고 해도 침략을 미화하는 야스쿠니 신사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한일 중일 간 미래지향의 동반자적 관계 추구는 공연불에 그칠 것이란 지적입니다. 도쿄에서 YTN 박철원입니다. 네, 먼저 교수님께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일본인들에게 실제로 일본 일반 국민들에게 저 야스쿠니 신사라는 곳이 어떤 곳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역시 그 보통 사람들은 그 예. 촌부가 말하는 내용을 많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예.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2차 대전뿐만이 아니라 그 메이지 유신 이후 그 일본을 위해서 싸워서 전사한 사람들을 신으로 모시는 신사이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그 영혼이 있는 신사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참배하러 가는 것은 네. 어떤 문제가 있겠냐. 네. 그런 분들이, 그런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막 50% 이상 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지식인들이 물론 많습니다만은 네. 일반 대중으로서는 아무리 그 세계적으로 전범이 되었다 하더라도 네. 일본인으로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전범이라기보다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도쿄 재판에서 사형 혹은 옥사되었기 때문에 네. 그것으로 죄는 다 끝난 것이 아닌가. 네. 뭐라 할까. 그 죄가를 다 치른 거 아닌가. 네.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죠. 예. 좀 전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서는 결국 다음 카드가 개헌으로 가지 않겠느냐, 내년에.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아베 정권, 일본이. 네. 그야말로 정말 군국주의 국가로 가겠다는 겁니까? 군국주의 과거와는 이제 이념 체계가 틀리겠죠. 네. 그러나 이제 군사력으로 그 국제 분쟁이나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무력도 사용하겠다는 그러한 이제 그야말로 이제 보통 국가라니까 사실은 참 그게 문자가 어려운 문자예요. 그러니까 네. 일반 국가나 어느 나라나 똑같이 이 전쟁으로서도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국면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 불행한 것은 저도 이제 제 그 클래스에 일본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예. 왜냐하면 일본 정치론을 가르치다 보면 네. 결국은 역사 문제나 야스쿠니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종건 위안부 문제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조금 전에 그 호사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일본의 일반 대중은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개개인이 그렇게 똑똑하고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하면 그 따라가는 그게 많거든요. 그게 오히려 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역사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 건데 예. 제가 지난 8월에 독일 베를린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 예. 베를린에 가서 이제 그 이전에도 무슨 다카우 미네 근처에 있는 나치 뮤지. 포로 수용소 예. 그때는 이제 강제 수용소겠죠. 예. 그게 미네 근처에 그게 제 1호입니다. 네. 그걸 본 지 오래됐는데 베를린 근처에 생체 실험했던 작센하우스레이트 그걸 갔다 왔어요. 갔는데 지금 독일 통일을 이룬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네.
또다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학살을 잘못 회개하는 수많은 관 모양의 그 건축물을 만들어놨습니다. 놀랐어요. 왜? 왜냐면은 이게 독일의 수도 아닙니까? 네. 그때 브란덴부르크로 하면 독일의 중심가입니다. 거기에 관 모양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는 그 나치 학살과 같은 그런 인간의 인권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독일의 2, 3세대들은 선조들이 잘못된 그 일부분의 선조들이 잘못된 나치 학살로부터 외국에 나가도 자유로워진 거예요. 왜냐면은 제대로 사죄를 하고 역사 교과서에도 그걸 반영을 했고 네. 실질적으로도 아직도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 3세들이 선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해방시켜준 거죠. 예. 근데 이 일본의 리더십은 2, 3세들이 그렇게 심리학의 역사가 있고 종군위안부가 있었다는 것을 외국에 와서 들어요. 예.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실입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그 후손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다. 네. 예. 경제력과 그 다음에 그 세계적, 국제적 위치에 걸맞는 그 강대국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호사카 유지 교수님은 이제 한국인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본에 또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입장에서 여쭤보자면 일본이 군사 무장을 하지 않고도 전후에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 경제 경제 대국이고요. 지금도 잘 사는 나라이고. 그런데 왜 꼭 군사 무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욕심을 버리지 않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예.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자민당 쪽의 논리입니다. 그것은요, 그 일본 사람들이 열등감을 갖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열등감을요? 그것은 2차 대전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큰 세계 대전에서 패배했다는 열등감을 만회하지 않는 한 일본은 오히려 전치 대국화 되기는 어렵다. 그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미국은 세계 간대국이 아닙니까? 최대. 그러니까 미국하고 같이 앞으로 전쟁을 해 나가야만이 계속 이길 것이고, 그러니까 과거에 패배했던 2차 대전에 그러한 패배에서 오는 열등감, 그것을 씻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 같은 그 신사가 오히려 다시 곽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다 신으로 거기서 모셔놓고 계속 그 침략 전쟁을 감행했던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것을 부활할 어떤 그 길로 지금 그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야스쿠니 신사는 그 하나의 종교 법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근림묘지라는 것은 다른 데 또 있어요. 따로 있습니까? 지도리가 어떤 분들이 묻혀 있습니까? 거기는 그 무명 편사들의 묘지인데, 그러나 8월 15일은 지도리가 후지 군민묘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군립묘원입니다. 거기서 지금까지 역대의 촌리가, 일본 촌리가 주도식을 많이 갖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그 1개의 현재 종료 법인에 불과한 그 야스쿠니 신사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지금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민당이 만든 개헌안 속에 야스쿠니 신사 같은 시설에 간료들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개헌안에 들어 있습니까? 예, 들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야스쿠니 신사를 전면적으로 부활시키고, 그러면 근대를 부활시켜서 그 사상자, 사망한 사람이 나오면 어디에 그 사람들을 합사시키느냐. 그러니까 군민묘지를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그 야스쿠니 신사 중심으로 만들겠다. 이러한 의도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를 원래 만들었던 지역이 그 현재 야마구치현이고요. 그 아베 신조가 야마구치현 출신이고, 그 야마구치현 옛날에 조슈본이라고 했고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춘심 세력입니다. 그 사람들이 야마구치현에서 했던 방식을 그 중앙 도쿄에 가져와서 야스쿠니 신사로 메이지 10년 정도에
본격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계열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이토 히로부미라든가 아까 이야기가 나온 기시 노부스케라든가 그리고 아베 신조가 그 조슈본 계열 이게 일본 정치가의 에리토들의 코스예요. 옛날에 메이지 일본으로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의 영광 다시 한번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조금 전 저희가 보여드린 화면이 오늘 있었던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입니다. 이 화면 좀 보시면서 교수님, 화면 좀 보시면서 이 아베 총리의 표정이라든가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해석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갑자기 전해졌습니다. 솔직히 예정돼 있었던 게 아니고요. 조금 긴장된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고이즈미 총리가 7년 4개월 전에 방문하고는 내각 총리로서는 처음입니다. 자, 누가 이제 안내를 해서 야스쿠니 신사 안으로 들어가고요. 신사에는 저렇게 신사를 관리하는 그러한 종교인이죠, 일종의. 이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지난번 1차 처음 총리 재임했을 때도 그때 안 갔었던 것이 뭐 통한의 한이라고 뭐 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간다는 것에 대해서 가야 된다는. 그럼 어떤 생각일까요? 저기 그 총리로서 7년 만에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먼저 그 아베 신조의 신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침략 존재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침략 존재 아니었다. 그리고 침략 존재 아니었고 오히려 백인 지배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시킨 것이 그 2차 대전이었다. 태평양 전쟁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자체가 2차 대전 때까지는 그 일본 국가의 종교였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종교 법인이 됐지만 당시는 국가 신도의 사실상 중심적인 신사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리고 궁극주의를 계속 그 찬양하고 전쟁을 그 추진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야스쿠니 신사에서 다 나왔던 것입니다. 자, 김경민 교수님. 자, 그러면 이런 상대를, 이런 일본 아베 정권을 우리 정부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 것인지, 어떤 관계를 맺어나가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것입니까? 우리가 한일 관계가 제대로 복원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달 전에 제가 일본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병기 대사도 한번 만났고, 정무공사도 한번 만났고, 그래서 어떻게 돼가느냐, 한일 관계가. 그랬더니, 글쎄, 올해 안에는 힘들 것 같다. 이걸 아마 예측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나 한일 관계를 복원해야 되지 않은 데 있어서 한국과 일본 간에 그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할 일을 다 했다. 남은 거는 두 사람이다.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신문에 실론을 쓸 때도 자꾸 이 군비 경쟁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동북아가 일단은 우리가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도 끌고 가고 일단은 우리가 만나서 저 얘기를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해보자 라는 정도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문을 또 끼얹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가슴을 열고 좋아 그럼 대화해보자 라는 길이 없습니다. 뭐 할래할 수가 없는 할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러나거나 양보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절대 안 되는 것이 일본의 역사 문제를 가르쳐야 될 책임과 의무가 가장 크게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리고 일본 스스로하고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국민들은 한국 국민들과 같지 않게 굉장히 샤이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고 어려움도 그냥 입 다물고 참아나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것을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뭐 관광객들도 오고 그러면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새 인터넷도 발달돼 있고. 네. 그래야만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나마 심리적 압박감을 갖죠. 그런 지구력과 인내력이 우리가 없으면 그마저도 안 하면 혹여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이 뭐 한 60, 70년 지났는데 이제 뭐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서 이 문제는 덮자. 예. No. 그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 그 문제로 반드시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야 되고 그 사과를 받아내는 그 이후의 조치들 자체가 예. 적어도 독일 정도는 아니라도 교과서에 그렇게 반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일본은 동북아에 있어서 나아가서 세계에 있어서 미래가 없는 예. 그런 국가가 된다. 예, 알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을 표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오늘 한양대 정액과 김경민 교수,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호사카 유지 교수 두 분에게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